윤입니다. 윤. 요즘 시점에 저 윤은 보통 윤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겠습니다. 윤, 이겨냥 왜 25만 원만 주나 100억 주지. 네, 왜 25만 원만 주냐 100억 주지라는 말을 윤 대통령이 했다는 거죠. 이가 왜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윤 대통령, 보통 대통령의 워딩이 약간 우회해서 기자들이 그걸 이제 막 해석을 하죠. 이런 뜻인 것 같다, 이런 정황에서. 근데 요번 발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확실해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이동학 위원님. 이게 대차대조 표상에 뭐 그냥 돈이 금액이 맞으니까 이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가 아니라 돈이 풀렸을 때의 다음 상황을 왜 예측을 안 하는 거냐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 10억 얘기, 100억 얘기는 애초에 준비됐던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것 같고,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너무 즉흥적으로 또 경박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즉흥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된 게 아닙니다. 저거 대본에 없었던 얘기일 거예요. 보고 주로 다 대부분 읽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화면을 보고 자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런 얘기는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분들이 좀 하셨으면 될 얘기고, 25만 원 지원금 얘기는 민생을 위해서 결국 정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25만 원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어려워진 민생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도 뭔가 구체적 대안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5만 원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실제 지금 11년째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11년째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권도 자영업자들 보면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거의 코로나 때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도대체 어떤 조치를 내고 있느냐. 그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25만 원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 때 대출했던 거 분할 상환해야 된다. 이런 법까지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야당 안이 싫다고 한다면 정부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야당 이것은 좀 부당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야당을 좀 설득하든지, 아니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든지.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도대체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정부 여당은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고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그런 모습들에 온몸을 던지는 모습만 보여지는데, 당연히 이렇게 불안한 모습으로는 이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국민들 앞에 보여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감, 저는 정말 각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생이 어려운데 야당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뭐 여권에서 아니면 안을 내든지 안도 안 내면서 반대만 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최수영 의원님. 저는 이제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게, 물론 대통령이 이제 워딩은 전략적 모성을 띠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해석하고 이제 국민들이 이런 뜻인가 이렇게 조금 말하자면 맥락상으로 듣는 게 많은데, 이렇게 그냥 10억, 100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듣기엔 부담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윤 정부가 이번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 안 했어요. 저는 아마 역대 정부가 아마 여당이 총선이라는 대형 선거를 앞두고 확장 재정 안 한 건 전 처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거는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5년을 한도로 위임받은 거지 전체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재임 중에 물가 관리라든가 경제 지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통령이 지금 그걸 강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어버리면은 국민은 당장 좋겠지만 이게 과연 지금 조금 잡히고 있는 물가에 어느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렇게 또 빚내서 주다 보면은 이 국가 경제가 결국 후손들에게 다 빚더미로 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10억, 100억이 있는데 거기에 방점을 찍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정부는 지금 원래 정부의 기능이라는 거는 요란하고 화려한 게 아닙니까? 그냥 물처럼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게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가 지금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난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네. 지금 열심히 좀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 자체가 티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민주당은 이 안을 법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법안을 내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5만 원에 대해서도 이동석 의원님. 그럼 이것도 이제 거부권 수순으로 그럼 가게 되는 겁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다 보니까 거부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뭐 지금 소상공인 대출 뭐 등등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꺼내든 대출 규제 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부 초임부터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거든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려는 추진 이런 것들이 맞물릴 때 결국 정치는 역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 후손들이 평가했을 때 정말 어떤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완화했는지 그런 것도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미래 후손들이 평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또 법안으로 통과가 되면 결국 또 거부권으로 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저희가 조금 전에 들은 아니 왜 25만 원만 줍니까? 100억 원을 주지라고 말을 했던 그게 어제 오전 10시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시 즈음한 요 비슷한 시각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윤 탄핵 청원 13일 만에 100만 명. 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해 주세요라는 국회 이 국민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어제 이 국민 청원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인데 이게 100만이 넘어서 101만 7,900 아마 지금 좀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100만이 넘었다. 100만이 넘은 시점이 어제 오전 10시 한 30분쯤 해서 넘었더라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13일이면 2주가 채 안 된 기간입니다. 2주가 채 안 된 기간에 100만 명이 동의를 했는데 최수영 의원님. 네. 이게 100만이라는 수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여권 입장에서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 100만이라는 숫자가 네. 가는 함의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00만이 그렇다고 더 전 국민의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소지가 있고 또 5개 항목이 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적시할 만큼 중요한 것들도 사실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약간 배치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100만 명이 갔다는 건 저는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저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5만 명이 넘으면 국회가 이제 입법 청원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네. 청원 소위가 있는데 청원 소위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에요. 네. 방송 8월에.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그쵸. 의원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걸 입법화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청원 심사 소위를 열어서 그럼 입법하는 순간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는 법안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 역풍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저는 정치적 상징성으로 국민들이 국회 청원에 이게 N번방 사건 때 이게 처음으로 법안이 실효를 거둔 사례거든요. 네. 입법 청원이. 그래서 일종의 약간 정치권이 주는 경고의 의미는 있지만 이거를 민주당이 만일 입법화를 시도할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을 법사위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 논란과 아울러서 정치적 논란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탄핵 청원이 국민들의 이런 흐름이 있다를 정치권이 각성의 계기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이걸 입법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정치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최수영 의원님은 김진욱 대변인님 이건 오히려 민주당의 딜레마다 민주당이 오히려 고민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주당 고민할 일 없습니다. 지금 입법청원이 올라온 만큼 네. 그냥 입법청원을 그냥 청원을 검토하면 돼요. 지금 이 100만 명의 숫자가 별거 아니다라고들 그 국민의힘에서 정신승리하고 계시는데 이거 100만 명이 저기 지금 온라인상에서 100만 명이니까 숫자로 보니까 100만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저 1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가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저 100만 명은요. 저 깜짝 놀라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국민들의 민심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도한 민심의 물결이 실제 탄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분들도 실제 탄핵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탄핵에 앞서서 대통령이 변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총선에서의 민심이었어요. 그러나 총선이 지난 이후에도 대통령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변화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고 답답하니까
국회에다가 입법 청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저렇게 100만 명이 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게 7월 20일까지가 기간이거든요. 아마 7월 20일까지 되면 100만에 훨씬 넘는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래? 니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걸 뼈아프게 각성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시점이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탄핵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민심이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민심이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건지를 지금 바라보는 게 중요한 사안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냈었던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사실 이거는 100만을 넘기기 전에 나온 입장이거든요. 100만이 나온 이후에 약간 입장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입장이 조금 더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뭐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국정 운영에 정진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메시지거든요. 문재인 청와대 당시에도 청와대 청원이 나와서 뭐 146만 9천 명이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저는 이 탄핵 동의, 청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정치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똑같습니다. 결국 이런 탄핵 정국이 들어와서 국가의 이익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탄핵 이런 청원이 안 올라와도 현 대통령을 직관하고 평가하고 감시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앞으로 국민과의 그런 함께 가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청와대 모습이 대통령실의 모습이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여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런 식의 어떤 탄핵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7월 20일까지 계속 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후에 100명이 넘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하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